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견입니다. 자, 김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도 그 법리에 밝으실 것 같아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하겠다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법원이 정당의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리라 보는데, 가처분이 인용되는 게 쉽겠습니까? 우선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정당이라고 하는 단체는 일반 다른 단체와는 달라서 자율성, 자치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존중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관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그렇게 그게 전 세계적인 통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통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율적 질서와 그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간섭하는 것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원칙이고요. 또 그걸 무시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보더라도 이미 법적 조치를 대비해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저도 뭐 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당헌과 당규 또 그리고 상임정국인의 전국의 모든 절차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법적 시비를 아무리 걸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확인과 또 필요한 보완 조치를 다 마쳤기 때문에 뭐 가처분이 인용된다 그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그 모든 문제를 다 떠나서 당의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에 일어났던 현안들에 대해서 결과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대표, 뭐 회사 같으면 사장일 수도 있고 어떤 단체 같으면 회장일 수도 있겠지만 회장이든 사장이든 또 당의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그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잘했던 혹은 잘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든 그 정당 내부에 시끄러워지고 그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조직의 최고 리더인 책임자가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눈살 찌푸리게 한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 그 책임을 지고 자신의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투쟁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일까에 대한 것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김 네네 의원님, 김 의원님의 그런 정치적인 판단에 사실 저도 동의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우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당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법원이 그런 걸 개입할 일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과정에서 무슨 당원 당규나 아니면 법률에 대해 무슨 중요한 하자가 있느냐 이런 여부인데,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하는 상임정국위원회의 비상상황 판단 여부를 맡기겠다라고 의결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그 일곱 명 제적의 과반수 4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중에 배현진 최고위원은 사퇴 선언을 한 사람이 참석을 해서 표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김 의원님, 그 국회의원도 정치적으로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선도 자신의 사표가 국회의장으로에게 수리가 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 투표권과 이런 거를 행사하고 혜택을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직서를 정식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행사한 투표권은 유효한 것이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선언하고
법적인 절차하고는 사실은 두 개가 별개의 절차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고, 다만 그렇게 선언한다 하더라도 뒤에 후속 절차, 그러니까 새롭게 당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당 지도부를 완전 공백 진공 상태로 둬버리면 그럼 다음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회장이 임기가 뭐 다음 단체 대표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계속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존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음 당 지도부를 구성해서 출발시킬 때, 그러니까 비대위원회가 출발될 때까지겠죠. 그때까지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는 그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사표서를 제출해서 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을 가지고서 정식 사퇴가 된 것이라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 여부를 다 떠나가지고, 아니 여기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인데 예. 그 법 절차상 사퇴서를 수리했냐 안 했냐 이런 갖고 논쟁을 벌인다는 게 얼마나 그거 조금 그 좀스럽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리가 명확한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최고위원회 의결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것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히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법원이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니다. 그 세 번째, 이제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해서 전국의 의결을 받는 거. 이런 모든 절차가 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차라리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가처분을 내려면 내서 완전히 법원의 명쾌한 법리 판단을 받아서 차제의 이준석 대표의 이 책임론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이제 보충해 설명을 드리면, 그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소집하는 권한은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님이 의장이신데, 만약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상임정국위원회 소집하는 절차가 위법이었다 그러면 서병수 의원님 그 소집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서병수 의원님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이 아끼고, 이준석 대표가 가급적이면 역할을 좀 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늘 이렇게 큰 형님으로서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임정국위원회 소집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집한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또 상임정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와 상관없이 상임정국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집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예,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은 당 대표가 해석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 결정했으면 당 대표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규위원회에서 뽑는 것도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그걸 뭐 소송을 건디 가처분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그게 어떤 대표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품이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정의 법적 조치를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막을 수 없겠지만 결국 나중에 커다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에게 조금 이렇게 우리 김 의원님의 지지율이 뒤지는 걸로 나타나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자,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권 레이스를 펼치면 안철수 의원을 따라잡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 따라잡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뭐 당원들 뭐 국민들의 선택인데, 우리
이게 사실은 뭐 대선 후보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대국민 뭐 인지도, 그러니까 누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나 인지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떤 분은 뭐 대선을 여러 차례 출마한 분이니까 예. 국민들 귀에는 막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인지도 높은 뭐 그래 한다 그러면 뭐 BTS를 당대표로 뽑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당대표를 뽑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예. 당대표는 우리 책임당원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의 투표가 70% 반영되고요. 예. 일반 여론조사가 30% 반영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당원들이 봤을 때 당대표가 누구냐? 그래, 당의 정통성과 그동안 당의 뿌리를 지켜왔던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얼마나 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활동했느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보수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냐, 이런 걸 보는 것인데, 작년 1년 제가 그 어려운 대선 과정에서 정말 소수 야당을 이끌고서 대통령 승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투쟁에서 싸우는 것도 이겼고, 협상도 이겼고, 그래서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원내대표라고 평가받았고, 그것을 우리 당원들이 뭐 잘 알고 계시죠. 일반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당원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70% 반영되는 데다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이게 전당대회가 벌어지면 결국 후보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아, 김건희 맞아, 그 사람도 있지라고, 뭐 당대표는 괜찮지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 빤히 예견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